범죄의 재생산, 가해자가 된 피해자들. 이게 뭐지? 혹시 폭력을 당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뭐 이런 뜻인가요? 네, 종종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살 형한테 맞았다가도 뭐 그 다음날은 1살 동생을 때리는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심리는 좀 들여다보니까 하나는 나도 피해를 입었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돼라는 심리 하나와 두 번째는 뭐 희생양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또 희생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두 가지 정도의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니 요즘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들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피해자였던 친구가 또래 친구를 또 데리고 와서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와,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? 근데 이게 사실 성매매나 뭐 조건 만남의 시작은 사실 가출이거든요. 그러니까 가정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가정 폭력이나 뭐 반임 혹은 또 학교에서의 트러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. 그래서 특히 두 가지 돈과 안전의 문제에 특히 여자아이들은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.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심리를 이용을 해서 내가 너의 안전을 좀 보장을 해줄 테니 대신에 그 너가 버는 돈을 뭐 반을 나눠서 나를 달라 뭐 이런 식의 심리를 이제 선배들이나 아니면 뭐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. 네.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자아이들끼리도 사실 이 범죄 수법을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여자애들이 자기보다 어린 여자 동생들을 SNS나 이런 데서 좀 물색을 해가지고 좀 먼저 제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직접 한 친구한테 그러니까 너는 이게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도 이제 피해를 입은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뭐 원래는 내가 피해자였던 것 같은데 내가 왜 어떻게 하다 가해자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. 그리고 나도 당한 적이 있는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소년범죄 대부분이 사실은 그 주변 환경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.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주변 환경, 뭐 말하자면 가정, 학교, 뭐 지역사회 이런 곳들이 좀 연계해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.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러더라고요. 네, 예를 들어서 소년법이 폐지가 되면 그 아이들을 형사처벌 테두리 안으로 데려올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놓치는 아이들은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모두 형사처벌 단계로 간다면 좀 초기 비행 단계 아이들은 오히려 이제 집행유예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집행유예라는 벌의 무게를 아이들은 사실 잘 모르고 그러다 보면 재교육이나 재사회화의 기회를 좀 놓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